준비된 질문이 사실은 뭐 제가 이 질문을 받은 건 아니고 네. 변호사님께서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고 하셔서 네네. 질문 사례를 공유하는 느낌으로 오늘 네, 같이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첫 번째 질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사나 제조 등 도급대학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기성고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기성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네. 그 아까 강의 시간에도 제가 이제 기성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기성고라는 것은 약정된 총 도급 대금 중에 이미 이행한 부분만큼의 대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다가 잘 마무리되면 좋은데 중간에 꼭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시작하게 되죠. 그런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 범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뭐 그건 대금을 어떻게 주기로 했다는 등, 아니면 또 자재 품질, 이렇게 납품한 물건을 보니까 너무 떨어진다. 그럼 이 품질을 더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이제 중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품질이 떨어지면은 좀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렴한 걸 하시려고 하죠. 이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이제 보통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면 한꺼번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이제 또 사정이 좋지 않아서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이제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서에서 정한 전체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만큼 대금, 즉 기성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성고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어디까지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치의 공사인지 쉽게 양측이 이렇게 입장을 좁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성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뭐 보통 기술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감정인을 선임해서 계약서, 건설 도면 또는 설계 도면, 뭐 시방서, 영수증 이런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 답사를 해서 기성고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 결과를 감정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법원에 제출해요. 그러면 원고 피고는 그 감정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감정인께서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건 저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빠지지 않았나요? 왜 이것은 반영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제 보완 감정을 신청하고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맞춰지고 보완 감정, 뭐 의견 제출이 다 맞춰지면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그 다음에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법원에서 기성고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정인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큰 오류가 없으면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이제 존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할 때 서류, 사진,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이제 제출을 하고요. 감정인이 이 감정을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요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네. 그 기성고라는 게 결국은 이제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다. 공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나는 좋은 거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품질 너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들어가는데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 왜 보통 이제 원고가 표가 있다면 네.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한 네. 요청한 감정평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네. 다른 쪽에서 제시한 감정 평가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감정인은 한 분이 합니다. 한 분이 합니까? 예, 보통 이제 법원마다 감정인 후보자 목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예컨대 기술사님들이 이렇게 후보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이분들 법원 재판부에서 이제 3분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원피고인들에게 어떤 분을 감정인으로 할까요? 라고 의견을 받아요. 근데 이제 감정을 신청하는 입장, 보통 원고 입장에서 이제 좀 저렴하신 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도 크게 이의가 없으면 그분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일반적인 감정평가는 서로 간에 이제 감평을 붙여서
좀 더 높은 금액이나 나중에 하는데 이건 그렇죠. 다른 개념. 그렇죠. 다른 그거는 개념이네요. 다른 감정이고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알겠습니다. 감정은 네, 네. 복수를 하면 이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 분이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네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하는데요. 근데 요거 조금 설명이 네. 제가 조금 이제 정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네네네. 하도급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급법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처음에 이제 발주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를 맡긴 분이 있고 처음에 1차로 맡겼고 보통 1차로 맡긴 분이 공사를 다 하지 않고 파트별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네. 예, 하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을 이제 수급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하도급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는 보통 원사업자에게 매여 있고요. 네. 원사업자가 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발주자랑 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해주는 것을 그대로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사업자가 또 수급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수급사업자가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이라는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3배 배상.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로부터 손해를 받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이나 재판 실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 이거를 입증해가지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을 하더라도 이거를 뛰어넘는 손해는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입은 손해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간접적인 손해는 매우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를 규제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배 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도급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이제 우리가 가격 후려치기라고도 해요. 그 원사업자가 이제 근데 이거 그냥 1,000만 원에 끝내. 1,000만 원을 공사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급자 입장에서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두 번째, 부당하게 위탁 취소하는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 제가 실제로 이거는 진행 중인 또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 어떤 업체가 수급사업자를 데리고 일을 하다가 이게 일감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만둬, 나가라 라고 하고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던 다른 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감을 또 몰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쫓겨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하거든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이제 원사업자 입장에서 검사 기준을 좀 애매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좀 정한 다음에 너네가 이거 납품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기준 미달이야 라고 이제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또 깎아버리는 경우. 처음에 얼마 주기로 했다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만 받고 끝내자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했습니다라고 이제 공정위 같은데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부당하게 이제 제재를 하는 경우,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3배를 다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니겠죠. 이제 법원에서는 원사업자가 고의로 했는지, 그다음에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위반 행위로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반 행위로 수급사업자는 또 다른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배를 배상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2배를 배상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